인프라옵스 팀에 속해 있고 그 팀에서 데이터 센터로 출근을 하면서 거기서 서버 운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되게 고도의 기술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의 추후에 실습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AWS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그 서비스가 인프라에서는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실습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차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쓸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제 집사님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런 부분을 좀 정의하고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오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즘 각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쓰실 이제 AWS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비스들이 인프라에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실제로 쓰시게 되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질문을 받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건데 혹시 뭐 앞에서 설명드리긴 하셨었지만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뭐 알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다라고 정의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그냥 자유롭게 뭐 생각나시는 단어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거죠. 뭐 사진 저장하고 비디오 저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구글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쳐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마디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컴퓨터 환경을 공공시설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비유로는 전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산업체에서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발전소에서 자기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똑같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곳에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그 장비를 갖춘 그 회사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쓸 때 컴퓨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좀 컴퓨터 환경을 공공시설처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줘요. 뭐 AWS 같은 경우에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한 뭐 보안이라든지 IoT라든지 AI 관련된 기술들까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뭐 전산실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랑 온프레미스 서비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온프레미스라는 거는 앞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것처럼 그 회사가 자기만의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온프레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온프레미스는 자기가 그 전산실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이제 몇 억대의 돈을 들여서 그런 서버 같은 것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날 때마다 뭐 부품을 갈아야 된다든지 그런 유지 보수에 비용이 드는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런 게 덜 하죠. 왜냐하면 이제 AWS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설비를 우리가 빌렸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퍼실리티를 우리가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의 노동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노동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시간에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겉보기에는 되게 시간이 안 걸려 보여요. 왜냐면 웹사이트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내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좀 이제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공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연성도 온프레미스에 비하면 좀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쓴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효율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온프레미스 서비스보다 훨씬 좋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좀 못해요. 왜냐하면 뭐 그 회사의 상황이나 산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구축하고 싶은 서버의 환경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의 그런 이제 플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만큼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앞서 아까 이제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책을 팔던 회사가, 아마존 회사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서버를 이제 굉장히 많은 서버를 구축해 있었는데, 뭐 이제 할인을 많이 하거나 뭐 세일을 많이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서버를 다 써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버가 놀기 때문에 이 놀고 있는 이 서버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에서부터 이제 창업자가 그러면 내가 갖추고 있는 서버를 다른 회사한테 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로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AWS를. 제가 이제 입사할 때 1년 전쯤에 교육 받았을 때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18개 카테고리에 130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1개의 카테고리가 늘어났고 50개의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났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이렇게 IT라는 게 굉장히 개발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이 많은 카테고리의 서비스 중에 제가 이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AWS가 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습 때 제가 알기로 EC2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이제 조금 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알고 실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EC2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고 이해하기 가장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C2는 아마존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마존한테 서버를 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비스고, 이 EC2가 제일 수요가 많기도 하고 그 데이터 센터 내에 EC2를 운영하는 그런 렉이 제일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 EC2와 약간 짝꿍 개념인 EBS라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EBS는 이제 EC2에서 우리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EC2용의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C2와 EBS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C2, EBS 짝꿍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IDC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장비를 받거든요. 받고 설치까지 하는데, 그때 EBS 한 대당 EC2 몇 대당 EBS 한 대 이런 비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EC2와 EBS는 짝꿍이고, EC2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EBS가 제공을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BS 말고도 S3라는 또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EBS는 한 인스턴스가 하나의 데이터만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S3는 여러 EC2가 그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접근이 가능해서 EC2 인스턴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스턴스라는 그 명칭은 이따 이제 뒤에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대표 서비스인
EC2, EBS, S3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IDC의 인프라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PPT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왜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할까 하다가, 사실 PPT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저희 회사 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 거는 없어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의 소개 관련된 그런 영상이 있어서 이걸 보시면서 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대충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Whenever you use a Google product, you're connecting to one of our data centers around the world. Let's take a look inside and see how they work. 쌤, 화면 보내야 돼. 화면 복제를 해놔가지고 저기 좀 확장 데스크탑을 해서. To one of our data centers around the world. Let's take a look inside and see how they work. Google employees work here, keeping the data center up and running 24 hours a day. The networking room is the first stop on our data center floor. The equipment here routes requests to the right servers in the next room. These computers also allow our data center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globally. On the server floor, powerful computers handle everything from billions of searches to hosting YouTube videos and protecting your email against viruses. We've custom designed these servers to be compact and energy efficient. To ensure you have access to your data whenever you need it, we keep each piece of data stored on at least 2 servers. We store another copy of the most important data on digital tapes. When a hard drive breaks, we erase all of its content. Then, for extra security, we destroy it with our disk crusher. The machines in our data centers are always working. Cooling towers like these pipe in water to cool them down and keep them running. When the water heats up, we pump it back outside where it evaporates. Now that you've had a glimpse, walk inside yourself. Explore a Google Data Center with Street View.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어서 첨부를 했고요. 아까 보신 그 영상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저도 막 100% 이해는 못해서 캡처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1층에는 네트워킹 룸이 있고, 뭐 그 위엔 서버 룸이 있고, 뭐 테이플 룸도 있고, 플린타워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좀 뭐 이거는 이 데이터 센터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 기기와 서버랑 뭐 테이프룸이 다 같이 한 곳에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IDC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데이터 센터 혹은 구글의 그 데이터 센터에는 뭔가 이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 서버라는 아까 그 컴퓨터 본체처럼 생긴 그런 애들이 되게 많고, 뭔가 이제 스토리지를 나의 뭔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들이 있는 테이프룸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의 온도 습도를 체크해주고 그거를 좀 관리해주는 그런 쿨링 타워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나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까만색 장비들이 다 있어요. 보면 거기에 저 까만색 장비들을 렉이라고 부르고요. 그 렉 안에는 서버들이 수십 개 서버들이 저렇게 이제 꽂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되게 이제 난잡한 케이블로 많은 호스트들과 장비들이 있는데 위에서 보시면 토르라고 탑 오브 렉이라고 토르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생성을 하는 순간 그 인스턴스들이 저희 그 드롭렛이라고 써 있는 그 호스트에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생성이 되는 애가 인터넷이 돼야 저랑 제가 웹사이트에서 클릭하는 게 이 서버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르라는 거는 이 드롭렛이라는 그 호스트가 인터넷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콘솔이라는 부분은 이 호스트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호스트 자체가 내부적인 그런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운영이 되는 드롭렛이라고도 하고 호스트라고도 하고 서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진 렉이라는 장비들이 데이터 센터에 모여 있으면서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자세히 보시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컴퓨터 본체랑. 얘의 지금 호스트 그 사진을 제가 넣은 거거든요. 호스트를 열어보면 뭐 CPU가 이제 몇 개 있고, 램이 몇 개 있고, 이제 메인보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GPU가 뭐 호스트 성능에 따라 GPU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실습하실 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이제 고르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고르는 선택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호스트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알고 나서 내가 CPU를 뭔가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서 인스턴스를 고를 때 뭐 CPU 옵티마이즈드라는 그런 옵션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뭔가 작업이 메모리가 많이 쓰여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된 거를 이제 클릭을 해야 그래야 내가 사용하고 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돼서 운영될 곳이 메모리가 많은 그 서버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어떤 서버 같은 경우는 뭐 8기가짜리가 몇 개 안 꽂혀 있거나 뭐 16기가짜리가 몇 개 안 꽂혀 있어요. 그런 호스트들은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된 호스트가 아니겠죠. 뭐 메모리 옵티마이즈 된 서버 같은 경우는 32기가짜리가 엄청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선택하고 생성시키는 인스턴스의 종류에 따라서 나의 인스턴스가 운영이 되는 그런 호스트도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은 웹사이트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진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가 돌아갈 때 AWS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이 초록색 그 막대기로 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노란색 이 전체 화면이 하나의 렉이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 부분이 하나의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의 인스턴스가 그 호스트 안에서 구동이 되고 뭔가 이제 작업을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유심히 봤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인턴십을 준비를 하면서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노란색 부분에 바클리 16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호스트의 이름이 바클리 16이었어요. 근데 그 바클리 16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 목적이 제너럴 퍼포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CPU 옵티마이즈도 아니고 뭐 메모리 옵티마이즈도 아니고 그냥 이제 범용적인 그런 타입으로 쓰여지는 호스트였고 그 호스트의 상태를 이제 그 서버의 상태를 보니까 프로덕션 상태,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클릭만 했을 뿐인데 나의 인스턴스가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반영된 인스턴스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스트와 그런 토르와 그런 4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인턴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제 인프라랑 이제 서비스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렸던 건데 왜 저희 뭐 서버가 갑자기 다운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AWS가 한번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문제였는데 그런 것처럼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해요. 그럼 이제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잘못됐나? 아니, 처음에 그러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AWS나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중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하나가 이제 죽는다고 해서 뭐 바로 이제 사이트가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커스터머 임팩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서버가 뜨지 않은 데는 렉다운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24시간 데이터 센터에 그 저와 같은 사람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이유가 이 렉다운을 막으려고 이제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렉다운이 났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버가 뭔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저렇게 저 캡처화면처럼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 뭔가 이제 호스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파워가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르라는 그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친구가 나가버리면 호스트의 인터넷이 다 안 돼버리겠죠. 그래서 렉다운이라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서버가 뭔가 나갔다는 거. 뭔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프라 구조에 있어서는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웹사이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운영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Q&A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라든지 궁금하다든지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24시간 상주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네. 사람 상주니까 네네네. 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고 월화수목금 저희 상주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렉다운이 날 경우에는 토르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몇 분 제한이 있어요. 10분 안에 이거를 뭐 가서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물리적인 교체들이 좀 있어서 24시간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꿔줘야 할까요? 물리적으로 바꿔줘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워만 뺐다 뺐다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희 컴퓨터 잘 안 되면 파워 온오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은 교체를 물리적으로 해주고 그게 어떤 일정 주기가 있나요? 일정 주기는 사실 없어요. 일정 주기는 사실 없고 사실 주기가 있었으면 뭔가 미리 작업을 해놔서 뭔가 이제 그렇게 뭔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주기는 따로 없어요. 렉다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렉다운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토르의 파워가 나갔거나 아니면 토르에 뭔가 네트워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을 그러니까
호스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스위치가 토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세 번째는 약간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작업자가 실수로 뭐 이제 이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파워를 잘못 껐다든지 아니면 잘못 눌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파워, 네트워크, 그리고 휴머노스. 휴머네. 그렇습니다. 토르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토르의 개발 네 이루어지고 있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토르의 그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그래서 최신 펌웨어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입혀줌으로써 좀 렉다운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펌웨어 최신화 이런 일들을 어쨌든 AWS에서 할 텐데 그럼 어떤 부서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저희가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직접 네. 하고 계시나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하고 있고, 네, 그게 주기적으로 2주 이제 뭐 센터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아까 보여드린 그 되게 큰 룸이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3개, 4개 이렇게 나눠서 2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3개 방에 있는 토르를 다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주는 4개 방에 있는 토르를 다 업데이트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만약 렉다운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네. 만약 렉다운이 일어나는 건 누구의 책임으로 그게 정리가 되는지. 사실 지금까지 렉다운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커스터머가 뭔가 진짜 서버가 다운이 됐던 적은 없어요. 렉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서버가 진짜 뭔가 몇십 분 동안이나 아니면 그렇게 됐던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그 11월 장에 있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물어줬던 걸로 이제 뭔가 보상 같은 걸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렉다운도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저희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해요. 그 렉다운이라는 부분을 사전에 고객한테, 뭐 기업의 고객한테 사전에 고지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데이터들을 뭔가 이중화 해달라, 아니면 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중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백업을 많이 시켜달라라고 고지를 하는데, 고객이 이중화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뭔가 나는 그냥 싸게 그냥 이렇게 할래라고 했을 때 렉다운이 일어나면 뭔가 100% 보상은 아닐 것 같아요. 없으시면 오늘 이제 트레이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직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봤었던 게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창업주가 제프 베조스라는 그런 진짜 돈 많고 정말 똑똑한 그런 CEO인데, 그 CEO가 몇 년 전에 이제 블루오리진이라는 우주항공 그런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 설립의 이유가 뭔가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해서 알고 있어요? 네. 지구가 멸망을 해서 다른 행성으로 뭔가 이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다른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뭔가 이제 바벨탑을 더 잘 쌓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의 흐름을 보고 진짜 이 기업에 내가 일을 잘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역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가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